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항상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했을까요? 아들이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이 지나쳤던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먹었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을 그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쌓였습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기만 했을까요? 참으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터질 때는 꼭 엉뚱한 순간에 터졌을까요? 정작 중요한 말은 못하고 사소한 것에서 폭발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그 패턴을 알면서도 왜 바꾸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대현, 61살입니다. 서울 노원에서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중소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면서 참는 것이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말을 받아내고 아래는 다독이면서 버텼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그 패턴이 고스란히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직장이 없어지니 참아야 할 이유도 없어야 했는데 몸이 그걸 몰랐습니다. 아내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는 일 같은 것들이요.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그냥 두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이 되는 것보다 조용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것들이 어느 날 아침 밥상에서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내 국그릇을 조금 거칠게 내려놓는 것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릇 소리 하나에 그동안 쌓인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고 나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기는 당신이 뭐가 불만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모른다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참아온 것을 아내는 실제로 몰랐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연락이 없을 때마다 나는 먼저 전화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섭섭한데 전화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안 오면 속으로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실망으로 굳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이 쌓이니 아들이 전화를 해도 반갑지 않은 날이 왔습니다. 내가 문을 먼저 닫아버린 건데 나는 그때 아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동생 부부가 집에 놀러 왔다가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이 감춰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형 얼굴이 요즘 많이 굳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2살 아래인 정혜문이라는 친구로 역시 그 해에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퇴직 후 집에서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서운한 것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그 친구가 서운함을 느끼는 그날 바로 말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크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좀 걸렸다는 식으로 짧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친구가 너무 사소한 것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싸움이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말하고 나면 그날 안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쌓이지 않으니 터질 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 자기도 마찬가지로 짧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아이들이 연락을 안 해오면 먼저 전화를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연락이 안 오면 뭔가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한다고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왜 그게 안 됐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와 그 친구의 차이는 같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전화를 안 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였고 그 친구는 그냥 바쁜가 보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집니다. 나는 같은 상황을 서운함으로 끝맺었고 그 친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이 쌓인 이유가 아들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행동을 어떻게 읽느냐가 서운함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짧게 대답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읽었는데 그 친구 같으면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같은 장면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나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표현을 억누르면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국그릇 소리에 터진 것도, 아들 전화를 반갑지 않게 받은 것도, 그렇게 쌓인 것들이 어딘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밀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데서 터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그 친구처럼 하지 못했을까요?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짧게 말하면 낫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겁니다. 서운한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먼저 입이 닫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나는 어릴 때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집에서 불만을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누르는 것이 내 몸에 밴 반응이 됐습니다. 어릴 때 살아남는 방법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위에서 눌려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참는 것이 일처럼 됐습니다. 그 패턴이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직장 생활도 그랬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 해본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 집에서 말을 잘 꺼내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한 것은 그날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배웠고 나는 배우지 못한 채로 61살이 된 겁니다. 어릴 때 몸에 밴 것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게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리셨다면 어쩌면 나와 비슷한 시절을 지나오신 분일 겁니다. 어릴 때 배운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참다가 터뜨린 것이 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래전부터 훈련이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배운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처음부터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해보기로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간격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을 참다가 터뜨리던 사람이 당장 그날 말하려고 하면 몸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대신 보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서운한 게 생기면 전부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이게 좀 마음에 걸렸다는 말 한마디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아내도 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잠들기 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봤습니다. 섭섭한데 기다리지 말고 그냥 전화를 먼저 해버리는 것으로 바꿔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화를 하고 나면 기다릴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운함이 자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끊어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끊지 않아도 됩니다. 간격만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못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나를 지켜온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엉뚱한 순간에 터졌는가 하는 질문도 이제는 답이 보입니다. 안에 남아있던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가 됐을 때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왜 바꾸지 못했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다른 일이고 몸이 바뀌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배운 방식이 그렇게 깊이 박혀 있었던 것뿐이고 이제 조금씩 간격을 줄여가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스가 오래전부터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면서 밝혀낸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누르는 것은 안의 긴장을 없애지 못하고 느끼기 전에 상황을 다르게 읽는 것이 훨씬 오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 연구가 발견한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